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1983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미주 한인들, 특히 여성들과 어린이, 이민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들 안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가정 폭력을 근절하고 정신 건강 증진하도록 돕고 있는 한인 가정 상담소에서 프로그램 담당을 맡고 계시는 조이스 우 선생님과 함께 한인 가정 상담소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조이스 우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인가정상담소 조이스 우입니다. 네, 지난 시간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은 한인 가정상담소는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나눠보길 원하는데, 먼저 한인 가정상담소 어떤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벌써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는 작년에 이제 40주년을 맞이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여성의 권리와 또 여성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상담소로 시작을 하였다가 네. 점차 한인 이민 사회가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다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한인 이민 가정에 필요한 다른 서비스들이 하나씩 점차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한인 가정 상담소에는 참 여러 부서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한인 가정 상담소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의 첫 번째 생각나시는 게 아마 상담이라는 네.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심리 상담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위탁 입양 부서, 그리고 커뮤니티 건강 프로그램, 청소년 약물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있는 가정폭력 부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부서들을 좀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모든 부서들이 우리가 자주 언론이나 또 주변 분들을 통해서 혹은 또 아주 가까운 우리 뭐 친척이나 우리 혹은 나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정말 실제로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다루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몇 주 전에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한인 가정에서 40살 아들이 조울증, 그리고 바이폴라라고 하죠. 네. 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국에 부모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안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경찰 총격에 사망을 했다는 뉴스를 보신 분들이 네. 좀 있으실 거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그렇죠. 네. 한인 가정에서는 이와 같은 정신질환 문제를요, 좀 창피해서 또 남들에게 알리기가 힘들어서 표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런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없어요. 네. 나중에, 그리고 저희가 접하게 되는 거는 나중에 정말 큰 일이 있었을 때 뉴스로 네.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 정말 너무 많지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도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해요. 그냥 욕을 한다든지 말로 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가정폭력, 특히 신체폭력의 마지막은 살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또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거는 마지막에 정말 살인 사건이 끝난 후에야 저희가 이 소식을 알게 되고 또 가정폭력이 일어났네. 근데 대부분은 네. 좀 우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는? 네, 그렇지만 가정폭력은 이제 우발적인 사건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우발적이라고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의 화가 이제 어떠한 알기를 하다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건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안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이때까지 일어나고 있었는지,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우발적인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인까지 가기까지에는 너무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홧김에 탁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그 우발적이라는 동기 자체가 너무나 이거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렇죠. 동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부서들 하나하나 좀 요목조목 어떤 부서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심리상담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인가요? 네, 심리상담부서는요 이민 가정의 정신 건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문제, 네. 분노 조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분노 너무 많이 쌓여요 현대인들은.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모르고요, 네. 어떻게 코핑하는지를 몰라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는 빵.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터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부분까지, 또 부부 카운셀링, 그리고 아이들과 청소년 상담,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좀 안타까운 거지만 ADH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ADHD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상담을 통하여서 같이 코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불안증, 우울증, 그리고 정신건강국 저희가 펀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상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모든 원인들이 네. 참 쉽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는 해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상담가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마 그분들도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걸 털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 같은데.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죽겠는데 도움을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제 이민 신분 때문에 혹시 이게 나중에 이제 정부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서 네. 혹시 나중에 해가 될까봐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가정폭력 상담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의 상대방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는 철저히 그 비밀 보장 사인을 하고 저희 상담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간 내 안에서 저희가 필요한 뭐 컨설테이션 하는 거, 뭐 슈퍼바이저랑 뭐 상의하는 거 이외에는 이런 사실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안심하고 정말 고민이 되신다면 오셔서 좀 직접 적극적으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일들이 처음에 잠깐 있을 때 미리 우리가 상담을 받고 해결을 할 수 있다면은 참 좋을 텐데 항상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면은 뒤돌아보면 조사해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사실이 참 너무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다면 지금 심리상담부서에 대한 역할을 말씀해 주셨고 위탁가정, 입양부서 이런 부서도 있네요. 이 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일까요? 조금 이제 생소하실 텐데요. 네. 가정폭력 또는 이제 부모님의 부재로 뭐 예를 들면 뭐 약물 중독이나 이러한 부재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위탁 가정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뭐 가정 폭력이나 이런 노출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없다고 각 아동 보호국에서 나와서 이제 심사를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할 때 이 아이들을 다른 곳에 맡겨야 되는데 미국에 친지가 없고 아시는 분이 없는 경우에는 네. 이 아이들이 다른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가정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가정에서 자라나서 한국의 언어를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자라났던 아이들이 갑자기 히스패닉 가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와 잠시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충격일 텐데 그 다른 가정으로 가서 적응해야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2017년도부터 그 리소스 패밀리라고 해요. 미국에는 이제 고아원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그분들을 트레이닝
님도 시키고 그분들이 이제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서티피케이트도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제 그곳에 데려다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커뮤니티 건강 프로그램 부서는 어떤 부서인가요? 네, 이제 LA도 그렇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도 그렇고 많은 이제 어린이들의 단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스쿨, 데이케어 이런 곳에 어린이 영양 보조 프로그램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양에 맞도록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한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지원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네, 맞아요. 팬데믹이 되면서 정말 저희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고 또 가정 안에서 붙어 있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도 많이 힘들어졌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마 이제 한 라인이 아마 정말 끊이지 않고 불통이 네, 그랬군요. 지금 또 되돌아보니까 참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고 돌아오고 지금도 사실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그 당시에 정말 모든 가족이 집 안에서 격리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게 모든 게 마비가 됐을 그 당시에 참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또 청소년 약물 예방 프로그램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도 요즘 참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요. 그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청소년 약물 예방 프로그램에서는요,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학생들에게 술, 마리화나 그리고 약물 중독의 유해성을 인식시키고 또 사용을 줄이는 세미나를 학교마다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요즘 이 청소년 약물 문제. 참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마리아나나 이런 것들 너무나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죠. 또 아시겠지만 이제 쿠키나 사탕 정말 이런 것에 그냥 막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부모가 아무리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부모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어딘가에 갔을 때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런 부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아이들 교육에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인 건가라는 맞아요. 고민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뭔가 굉장히 사회에 대한 경계심을 자꾸 심어주는 것 같아서 참 그 부분도 고민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교회 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면은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미나 형식의 워크샵. 같이 활동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 그러니까 저희를 또 이제 불러주시면 이따 광고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조이수 선생님도 이 가정폭력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이제 가정폭력은 대물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은 듣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보면요. 가정폭력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가운데 80%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는 가해자 중에 80%가 가정폭력에 노출됐던 분이시고요. 또 피해자 분들도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어렸었을 때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가해자는 이제 부모님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게 습득이 돼서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모님이 그랬었으니까 그냥 그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관계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조차 갖지 않으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무의식 중에 계속 내재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부부 관계에서는 여러 모습의 관계가 있겠죠. 꼭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언어적인 거, 또 정서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학대들을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또 네. 학대라 그러면 또 이제 또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것을 학대라고는 부르긴 하지만 네. 저희가 건강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로는요, 이제 가정폭력 교육 그리고 이제 무료 법률 서비스 그리고 부모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죠. 네. 요즘에 또 긍정적인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배워야 합니다. 네, 그런 것도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 또 피해자 서비스로는요, 이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 떨어지는 경우 그렇지만 그 많은 분들이 잡이 없고 아직 네. 일을 해본 경험이 없고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주택 보조금을 또 저희가 서포트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잡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직업 훈련을 합니다. 직업 훈련으로는 저희가 미용, 네. 또 간호 일을 하는 그런 간호사, 그리고 컴퓨터 관련해서 그리고 어카운팅 관련 또 그 요즘에 애견 미용 네. 굉장히 많이 관심 있어 하세요. 네. 저희가 그런 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그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직업 훈련까지도 직접 해주시는 줄은 몰랐네요. 네, 저희가 한인 이민자들은 저희가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한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또 컬처라는 게 있어요.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언어들을 또 가장 알맞고 적합하게 또 민감하게 네. 저희가 반응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 정말 어떤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이럴 때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외국 기관을 쓴다라는 게 사실 좀 굉장한 부담으로 오시기 때문에 또 도움의 손길을 못 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한인 가정상담소는 다 한국말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네, 저희가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풀타임 스태프만 해도 한 40명이 40명이 넘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미국 내에서 상담 관련 석사를 하신 분들이세요. 네. 정말 전문적인 서비스로 저희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부서들이 있고 이 모든 부서들이 돕고 있는 이 가정 문제들은 사실은 그냥 방치해두면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미 일어난 분들께는 이렇게 상담 및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도움을 또 드리고 또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좀 초기에 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여러 가지 또 세미나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담당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 그 일이 터진 후에 한마디로 발생하고 나서 해결을 하려면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 아픔, 상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또 하나는 예방 훈련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네, 예방을 해야지 저희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돕는 역할인 거죠.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나요? 네, 요즘에 특히 이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ADHD에 관한 무료 설명회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그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상담소에서 그 대면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들의 힐링 시간으로 아트 테라피 그리고 요즘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캘리그래프라고 글씨 쓰는 게 있어요. 네. 예쁘게 글씨 써서 마음을 전하는 카드 네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소셜 미디어 요즘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네. 요즘 다들 관심이 많은 분야들이네요. 캘리그라피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예쁘게 써서 말씀 편지 같은 맞아요. 말씀 카드 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선물로도 주시고 또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은 분들께 그렇게 감사 구절 한 구절 딱 써가지고 또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에게 소셜미디어 활용법을 배운다. 이것도 네. 참 요즘 많이 기발한 아이디어죠. 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도 물론 많이 있지만 저희가 교회와 협력해서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교회 안에서 이제 가정폭력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가장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이 목회자이신데 목회자분들이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곳에 있으면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고 해도 너무나도 그분들에게 너무나 짐이 되고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에게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또 저희들에게 리퍼를 해주시고 네. 또 교회가 원하시면 저희가 가서 행복하고 또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이런 세미나를 또 저희가 무료로 프로바이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5월이고 가정의 달이어서 또 이런 세미나들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정 문제는 뭐 달이 뭐 몇 월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 365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가정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협력해서 정말 우리 가정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이들을 또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또 좋은 세미나를 같이 교회와 협력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해 드리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누구한테 말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이런 세미나를 듣고 또 어떤 자기가 또 집에 가서 이제 각자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또 이제 예방 차원으로 우리가 또 지금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또 알아놓으면 또 좋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네.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많이 좀 연락을 주셔서 이런 좋은 세미나를 같이 한번 기획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네. 이렇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교육 직업 훈련으로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뭐 캘리그라피 또 소셜미디어 활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또 제공해주고 계시는데 전부 무료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좀 투이션 같은 걸 내야 되나요?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요, 미국 그 연방 정부의 펀드도 받기도 하고요. 또 저희 그 캘리포니아 주의 펀드를 받아서요. 정말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것들이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이수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정보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마칠 시간이 다 돼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하지요. 소통의 부재가 참 요즘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같은 언어를 한다고 해도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도 중요하고 또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지지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상대방이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또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을 바로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쉽지가 않거든요. 네, 또 자녀를 키우고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또 집 안에서 또 가정을 같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집 안에서 자꾸 나오다 보면은 어떠한 일이 우리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렇군요. 내가 나를 알고 시간. 또 나의 어떤 점이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또 무엇인가를 참 많이 내가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일이 참 중요하겠네요. 네. 참 내가 내 이 템포를 조절을 못해서 욱하는 그 말 한마디에서 사실은 불씨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나 유익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지 연락처 안내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인가정상담소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대표 전화는 213-389-6755 213-389-6755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웹사이트도 있죠? 네, 저희 웹사이트 있죠. 네, 웹사이트가 www.kfamla.org입니다.
있습니다. 그냥 구글에 쉽게 들어가셔서 한인 가정 상담소라고 타입을 하시면요, 그냥 나올 거예요. 네, 저도 아까 잠시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웹사이트가 참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락처 안내도 나와 있고 랭귀지도 뭐 중국어, 영어, 한국어 3개 국어가 돼 있고 또 각 서비스 프로그램도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깔끔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아마 섬기시는 분들이 지금 한인 가정 상담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0분 넘게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은데 요즘 참 이런 문제들은 많은 반면에 또 이렇게 상담가들의 부족으로 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다라는 뉴스를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상담 가도 많이 부족하고요. 또 아무리 이제 상담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에게로 연락을 하고 또 서비스를 이제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면 사실 저희 상담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인 이민사회, 한인 이민사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조이수 선생님 5월 가정의 달 보내고 있는데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좀 저희 성도님들께 축복의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저희가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게 많은데요. 먼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저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쁨의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우리 조이수 선생님 한인 가정 상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번호 213-389-6755번입니다. 213-389-6755번입니다. 미주 한인들 특히 여성들과 어린이, 이민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들 안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정신건강 증진하도록 돕고 있는 한인 가정상담소 조이수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